오늘은 가장 어렵고 또 중요한 시기였던 지난 대선 기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끌었던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기후특위 소속이시고요. 또 교육이 맡고 계시거든요. 관련 현안도 잠시 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인터뷰로 뵈니까 떨리시죠? 그렇습니다. 또 새롭기도 하시죠? 예. 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요. 이 정책 보좌관들과 이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은 하실 거잖아요. 이 의원실에서 이 정치인 김용태를 상징할 수 있는 물건 좀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를 상징하는 것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가평군과 포천시의 특산물일 것 같습니다. 포천시는 이제 홍삼이 유명하고요. 홍삼, 네. 가평은 이제 잣이 유명합니다. 황잣.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포천시 가평군 주민을 대표하는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역구 특산물 바로 김용태 의원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자, 예. 그러면 인터뷰 좀 해볼게요. 지금 생방송이라. 지금 생방송 중인 겁니까? 생방송이라 예. 지금. 시간 말씀하셔도 돼요. 생방송이라서 긴장감, 떨림 좀 풀어드릴까 하고 이렇게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현안이 수해 복구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역구인 포천 가평 물난리, 물피해, 폭우 피해 좀 심합니다. 어떻게 복구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제까지 가평군 북면의 도로가 통제되었습니다만 다행히도 도로가 복구가 되어서 이제 북면도 전력이 공급되고 있고요. 지금 장비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가평에 대해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포천시 가산면이나 내촌면 일대도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곳도 포천시 일대에도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해 주셔가지고 정말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이 긴급복구 비용이라든지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번 이 지역구를 위한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맡고 계신 상임위가 교육위원회입니다. 여기도 또 현안이 많고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결국 철회는 했지만 끝난 건 아니죠. 바로 다음 후보자 지명이 남아있는데 어떤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야 하는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어떤 인사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부 장관 지명자가 국민추천제로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국민추천제를 할 거라면 차라리 저는 교육 전문가들 또 교육 종사자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교육만큼은 저는 이념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이념의 어떤 편향되는 것 교육 정책이 아니라 정말 공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 일평생 공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헌신해왔던 분을 교육부 장관 지명자로 모시는 것이 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장관 지명자를 지명해 주시면 아마 야당 청문위원들도 아마 건강한 청문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러길 바라는데 아까 편향성 이야기 해주셨어요. 이 편향성을 당내로 좀 이끌어 보겠습니다. 당도 뭐 친윤이니 친한이니 어떤 계파 이야기 나오는데 편향적이면 안 되는 곳이 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최대 관심사가 전당대회입니다. 바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상이 대립 양상이에요. 아직까지 반탄이니 찬탄이니 극우니 반극우니 이렇게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김문수 전 장관 또 장동혁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조경태 의원 좀 이렇게 갈리는 양상이죠. 좀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승산이 있는 쪽 어디로 보십니까? 특정 후보를 이 자리에서 꼽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국민의힘이 단합해야 되는데 단합해야 되는 방향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으로의 단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개혁 대 반개혁이라고 몰고 가는 순간 전 국민의힘의 미래 그리고 전당대회에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선에서 국민의힘 패배했고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의 상식에 맞게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개혁 대 반개혁으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러진다면
반개혁에 서 계신 주자들이 만약에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다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국민의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개혁으로 단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제가 비대위원장 때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탄핵을 찬성한 측과 반대한 측과 모두가 관용 있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하지 못하고 탄핵 찬성 측과 탄핵 반대 측이 서로를 비판하고 때로는 그렇죠. 비난하는 이 형태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탄찬 탄반이 서로를 비판하고, 이번에는 정말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 찬성 반대 측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주셨어요. 네. 제가 개혁과 반개혁을 지금 나뉘고 있는데, 반개혁이라고 칭하는 어떤 세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세력에서는 나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것도 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이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 그 의원들이 통합할 수 있을까? 개혁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대 야소 국면에서 통합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하셨었잖아요. 지도자셨고. 그러면 그렇게 좀 통합할 만한 묘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고, 당연히 정치 지도자는 통합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통합이라는 것, 그 통합에 들어가는 다양성의 범주에도 최소한의 이 커트라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령 계엄을 옹호한다라든지 네.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네. 주장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하고 저희는 통합을 논할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계엄을 옹호하는 계속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분들은 이 통합의 대상에 아예 밖에, 그러니까 링 밖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정책의 지향성이나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 안에서 가치도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네. 그러한 분들하고 우리가 대화하고 통합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품을 수 있는 범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실 텐데,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의원님이 당내 최연소 현역 의원, 또 최연소 비상대책위원장, 이런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 타이틀이 있다는 건 그 김용태에게만, 즉 의원님에게만 기대하는 그 정치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의원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또 하시고 싶으신지, 그것도 저는 또 궁금해요. 혁신안이 한 번은 좌초됐기 때문에 이번에 당권 도전은 안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좀 이 당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혁으로 단합하는 데 있어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내 많은 의원들이 입장을 내기를 주저하고 계시겠지만 이 개혁으로 가는 길이 맞다라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이제 개혁에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러한 분들은 국민의 상식하고 맞지 않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개혁하고 변해야 된다는 것은 당 밖으로 눈을 돌리면 전 국민의 아마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고요. 그래서 당내 많은 의원들과 이 개혁의 연대, 그리고 우리가 개혁으로 단합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하는 의원들하고 조금씩 뭐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룹화해서 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여쭤보냐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총회 하고 있고, 또 이따가 국회 본회의도 있을 거잖아요. 당내 일도 중요하지만, 대여투쟁을 어떻게 하느냐가 야당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야투쟁은 어떻게 우리가 좀 이끌어가야 할지, 대여투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대여투쟁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의원들이 네. 계신데,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윤정부 시기에도 우리 107명의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민주당을 향해서,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서 목소리를 부르짖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제가 아쉬운 지점은 이재명 정부라든지 민주당의 이런 의회의 잘못된
어떤 관행들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였을 때 돌아오는 국민들의 시선은 메신저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계엄을 일으켰던 정당, 그리고 그 당시 탄핵과 관련해서 관절을 나갔었던 그 어떤 형상들이 국민들의 이미지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이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 건강한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이미지에는 메신저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오염된 그런 생각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공감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여투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대여투쟁의 전제 조건은 우리 스스로 개혁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말 민주주의에 맞는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국민들께서도 국민의힘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다. 박수 쳐주고 또 저희를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변하는 게 먼저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렵고 무거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좀 가벼운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제가 의원님의 행보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요. 그 개혁신당 참여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았던 점, 그 결단을 내린 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대한 결정인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혹시 머릿속에 어떤 것들을 떠오르시고 또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어떤 것을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점은 바로 정치인의 신념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주로 이런 중대 결정을 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매 순간 결정의 순간들의 연속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제 가까이에 있는 보좌진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또 제 멘토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요. 가령 이제 그때 개혁신당으로 함께하지 않았던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이 당을 보수를 재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을 나가서 새로운 정말 보수 정당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당에 남아서 당의 개혁을 이끄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보좌진들하고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저는 후자의 방법을 택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보좌진들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또 국민의 말씀도 귀담아 듣고 네, 의원님이 청년 최고위원, 그 다음에 비대위원,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정치 보복이 점차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의원님의 보폭을 제가 따라서 또 한번 열심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아침 저는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